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책 읽어 중자 둘 정현욱입니다. 김기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주토끼 네, 많이 보셨더라고. 많이 보셨어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러니까 네. 역시 많이 보는 책을 해야 되는 게 베스트셀러 위주로. 베스트셀러 위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다 무시할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 소설 무시합니까? 아니 우리 소설 다 했잖아 이제. 끝이 보이죠? 존나 했잖아. 벌써 지쳤어. 안 한 거 많아. 안 한 거 많아. 태백산맥 안 했고 객주도 안 했고. 태백산맥 언제 읽냐? 태백산맥 언제 읽었어요? 태백산맥은 대학생 때. 대학생 때. 네. 전 군대에서 읽었어요. 읽긴 읽었어요? 군대에서 아, 읽었어요. 네. 군대에서 읽었지. 여러분 얘기했지. 네. 태백산맥 안 하죠 우리? 태백산맥 해? 뭐 해? 하지 마. 태백산맥 해야 돼요? 그냥 볼 사람은 그냥 이미 다 봤어. 태백산맥은 많이들 보셨으니까. 많이들 봤고. 아니, 뭐 하면 할 말은 많을 거야. 어. 근데 네. 태백산맥은 괜찮아요 그래도. 아, 태백산맥 재밌죠. 객주는 참 힘들어. 봤어요 다? 저는 반보다 말았어요. 객주가 우리 집에 있긴 있더라고. 그게 이제 또 옛날 판본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또 본다고 또 사놓긴 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100% 다 안 봤다. 보부상 얘기가 사실 뭐 재밌기가 재밌겠어. 뭐 한두 권까지는 재밌을 수 있는데 어렵죠. 그 재미없는 보부상 얘기가 왜 우리 시대에서 50에 올라온 겁니까? 아니 객주니까. 객주니까 네. 그냥 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난주 저주토끼는 많은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고요. 네. 뭐 우리도 재밌게 네. 읽었고 그렇죠. 재밌게 했고. 헬스님이 이런 류의 소설을 좋아해서 초판본이 집에 있다. 오 대박 사건. 이게 그냥 저희가 그 표지가 그 녹색 토끼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표지 어떻다고 보십니까? 표지 뭐 그렇게 아쉽진 않았는데 막 특별히 눈에 띄진 않아도 표지 때문에 뭐 책 망쳤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전 표지가 그냥 그랬어요. 한국 현대 소설 중에서 이런 보석 같은 숨겨진 작품이 엄청 많을 것 같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단편 특유의 날카로운 메타포를 밀어붙이는 힘이 있고 독자를 하여금 몰입하게 하는 필력과 장면 연출력이 뛰어나다. 이게 영상이나 만화가 됐으면 오히려 토요 미스테리 같이 매력이 좀 떨어졌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오싹하고 연출력 좋은 거 보고 싶으시면 강화길 작가님 추천한다. 그리고 사와무라 이치 작가님의 보기왕이 온다라는 소설을 추천하신다고. 이분은 이런 류의 소설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저 감독님 사와무라 이치 알아요? 뭐 여기 되게 유명한 분 있는 거.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토준지 정도 급의 만화가가 이 저주토끼를 만화화하면 진짜 토끼를 처음엔 되게 귀엽게 그렸다가 미친놈처럼 갉아먹는 거를 되게 잘 표현하지 않을까. 뇌를 갉아먹으면 어떻게 나오지? 그 이제 이토준지에게 맡기면 되겠죠. 이토준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이토준지 같은 뭐 예를 들어 머리 같은 작품도 이토준지 머리 무섭겠다. 이토준지 작가가 그 여자의 그 되게 섹시하면서도 무시무시한 그 토미에 같은 거 보면 되게 예쁜데 너무 무서운 여자를 잘 그리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머리 결말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젠 다 지금 하면 보였을 안 테니까. 다 보셨을 테니까. 해주세요. 그 변기에서 이렇게 나온 정말 매끄러운 나신의 그 여자가 옷을 달라 그랬어. 옷을 달라. 네. 그 이제 옷을 입고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을 살겠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바꿔가지고. 갑자기 사근사근 하다가 고압적으로. 그러더니 그 여자 주인공의 머리를 잡아가지고 변기에 쳐박는 걸로 끝나죠. 그래서 거기를 집어넣는 거지. 집어넣어. 근데 이게 더 소름 돋고 더 끔찍하려면은 그리고 이제 젊은 내가 된 거 아니야. 똑같은 옷 입고. 근데 남편이 더 좋아해. 그럼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남편은 원래 무심했으니까. 원래 무심했으니까 와이프가 어려졌는지도 몰라. 모르겠지. 오우 쉣. 근데 그런 끔찍한 이거 이토준지님한테 저작권 해서 한번 뭐 애니화 만화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토준지 만화 알아요, 감독님? 역시 세대 이토준지를 차이가 몰라? 좀 있네. 그러니까 뭐 했어? 옛날 건 잘 모르네. 이토준지 단편선 꼭 보십시오. 만화도 단편선이 있어요? 이 단편선 그 단편선이에요. 그다음에 다 단편 만화가 많고 뭐 소용돌이나 토미에 같은 건 장편인데 그거 말고는 다 단편이에요. 이토준지를 왜 몰라? 나도 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연욱 선배도 아는. 자, 다음 솔바람님이 내가 지금 집이 아닌데 나와 있어 아주 본방 놓쳤네요. 저주토끼는 어렸을 때 할머님한테 들었던 무서운 옛날 얘기 같았어요. 오늘 그 머리가 꿈에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꿈에 안 나오셨으면 내일 꿈에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구망디님이요. 전 주로 점심시간 때 밥 먹으면서 이북을 보는데 와 지적인 분이야.
저주 토끼 후루룩 읽고 머리 읽다가 덮었다. 그냥 끝까지 보는 게 나았을까요? 밥맛도 뚝 떨어지고. 아, 끝까지 안 보셨네. 화장실 변기 뚜껑 열기가 무서웠어요. 머리 소개하시는 부분까지만 보고 오늘 오후에 기분이 생각나서 영상을 멈췄습니다. 마저 읽어야 이분을 떨칠 수 있겠죠? 맞아 더 읽으면 나빠지지 않을까요? 기분이 더 더러워지죠. 네. 근데 그래도 끝까지는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뭐 재밌었어요. 저주토끼 강추 드린다는 말씀. 머리가 더 뭔가 지금 반응이 많네. 근데 뭐 이제 댓글에서는 뭐 뻔한 예측할 만한 결말이었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판타지면은 내가 이거 판타지인 거를 참아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재밌어야 돼. 아, 딱 까다롭네. 판타지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했으면서 그거에 상응하는 재미를 안 주면 굉장히 별로 더 2배 별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다룰 소설은요. 야, 야, 드디어. 장정민 작가의 아담이 눈 뜰 때라는 소설인데 저도 처음으로 이북으로 봤습니다. 이북으로. 아, 이북이 있어요. 이북 있더라고. 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있어요. 네, 있어. 이북은 있구나. 취재도 안 이북은 있으면 뭔 없는 거야? 아니 원래 절판된 건 이북이 없거든. 원래라니 엄청 많던데. 그래요? 이북의 세상은 넓고도 깊군요. 제가 그래 지난주에 이북 있다라고 띄워드리기도 했는데 이 아담이 눈 뜰 때 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김기화 기자의 정말 그 취향들이 곳곳에 딱. 아, 나 보면서 김 기자 이번에 또 재밌게 보셨겠구나. 아, 재밌었어요. 네. 재수했습니까? 아니요. 또 이 재수 얘기야 뭐 이거. 이 책 뭐 30%도 이해 못했을 거야. 재수를 해야 뭐 인생을. 재수를 아니 아담이 눈 뜰 때를 30% 이해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재수 안 한 자와는 재수- 겸상을 하지 않는. 겸상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젊었을 가장 이 감성 예민한 나이에 처절한 실패와 사회로부터 완전 내가 망했다 이런 걸 안고 1년을 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닌 상태에서 1년을 보내보는 경험을 갖는 거는 굉장히 감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아들이 고3인데 수능을 되게 잘 봤어. 잘 봤어.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 왜 가? 너희 새끼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재수해야지. 이럴 거야? 아니 좋은 대학 가면 돼. 왜 재수를 해? 아니 재수를 안 하면 그런 경험 못 할 거 아니에요. 억지로 재수 시킨다고? 대학 가서 또 좋은 경험이 있으니까. 너 엄마 재수해서 수석해라. 뭐 그럴 거야? 아니. 죄송합니다. 대변이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내용이 또 되게 막 일률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또. 아, 이것도 요약하기가 쉽지 않은 요약하기 소설이야. 쉽지 않아요. 등장인물도 많고 네. 여자도 많고 네. 또 정신 없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일단 정리해놓을게요. 또 기억 안 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빨리 정리 가시죠, 기자가 빨리. 네. 1분 만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 시작. 1988년 대구 아담이라는 별명 같은 별명인 아닌 별명을 가진 재수생 이 나가 주인공이고요. 이 나는 갖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타자기, 뭉크 화집, 턴테이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얘는 글을 되게 잘 써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화전에서 만난 은선이랑 이제 연애 비슷한 걸 합니다. 둘이 같이 시도 쓰고 여관도 가고. 근데 은선이는 대학을 갔어요. 나는 재수를 하고. 은선이가 뭔가 고등학교 때와 달리 대학 가서 이 시로 출세하고 싶어서 좀 타락해. 세상과 타협해. 실망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재수하면서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나이트를 전전하다가 만난 현재라는 여고생이 있는데 얘랑 이제 아주 뜨거운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이트에서 또 우연히 만난 30대 중반의 여자 화가가 있어요. 그 화가의 모델이 되어주고 또 같이 연애하면서 이 화가한테 선물로 갖고 싶었던 뭉크 화집을 받아요. 그리고 기웃거리던 레코드판 주인한테 남잔데 아저씨인데 하룻밤을 대가로 턴테이블을 받아요. 나머지 하나 타자기 언제 받을까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아, 다 못했어. 이게 사실 현재 은서, 화가, 아저씨, 은선, 화가, 아저씨 이 네 명의 등장 인물들이 한 명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1분 만에 참 넣기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눈을 뜬다는 거는 이 주인공 아담이 나중에 결국 타자기를 손에 넣고 진정한 글을 쓰기까지의 성장기예요. 일종의 성장기인데 성장 소설치고 되게 퇴폐적이고 야하고 이미 다 성장해 있다. 성장을 굉장히 거칠게 해. 더 성장을 할 필요가 있는. 예. 일단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죠. 저는 재밌게 봤고 약간 무라카미류 무라카미류랑 느낌. 비슷한 지적을 많이 받아요. 장정희 느낌이 작가가. 한국형 무라카미류에다가 약간 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고딩인데 막 세상을 되게 우습게 하는. 근데 무라카미 류도 그렇지만 무라카미 하루키랑 더 닮지 않았어요? 하루키랑도 비슷해. 왜냐면 이제 음악 취향 같은 거나 그 주인공이 아무하고나 자. 그렇죠. 하루키 소설이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무라카미 류 소설의 주인공들은 이게 많이 자진 않거든요. 좀 뭐 이렇게 마약을 하거나 좀 정신나간 삶을 살지만은 그렇게 막 되게 성에 엄청 집착하거나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약간 둘 섞어놓은 것 같은 거에 한국 버전 그리고 거기다 이제 재수라는 또 이 독특한 이제 상황. 그리고 또 이 주인공이 왜 턴테이블을 갖고 싶어 하냐면 김 기자가 좋아하는 락 매니아예요. 근데 락 중에서도 아주 그 고전. 저도 사실 그쪽은 잘 모르지만 아주 그 뭐 짐 모리슨 같은 기타 고전주의. 난 아무리 들어도 별로더라고.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이 소설의 배경이 80년대 락은 이게 쓰레기 같은 음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아주 근본주의자죠. 이따가 또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음악과 또 여자와 또 뭐에 대한 재수와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 시절에 혹은 또 살면서 재수를 해본 경험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소설이 보면은 앞에서 읽었던 소설과는 굉장히 많은 면에서 다르거든요. 굉장히 노골적이고 방송으로 다행히 작가가 거절을 해주셨지만 이 리포트로 하려 그랬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영화 화면을 까는 거지 뭐 그러면 그때. 영화도 못 쓰지 뭐. 아 맞네. 저희 유튜브에서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근데 50의 소설 50에 꼈는지. 소설로 감옥을 간다면 그 참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그런 사례가 있죠.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저항 소설을 써가지고 감옥을 간다. 현기영 선생이 뭐 그때는 이제 뭐 구속이 된 게 아니고 이제 당시에 보안사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셨지만 그때는 이제 4.3이란 금기를 소설로 다뤄서 그렇게 됐다면 이제 90년대 두 사람의 소설가가 소설 때문에 감옥을 갑니다. 이제 먼저 감옥을 간 것이 돌아가신 마광수 선생 아시죠? 92년에 즐거운 사라. 그러니까 사라의 어떤 성적 뭐 경험담이에요. 그 92년에 연대 교수셨는데 강의실로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갔어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속된 건 아니에요. 근데 장정일 작가는 97년에 이제 이 소설이 아니고 그 뒤에 쓴 내게 거짓말을 해봐. 그러니까 김 기자나 저는 고등학교 때 거짓말이란 영화 이거 어떻게 한번 이거 어떻게 볼까? 이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내가. 그 소설을 영화화한 장선우 감독의 그게 되게 저희 고등학교 때 뜨거운 영화였거든요. 그 앞서서 원작 소설 그 내게 거짓말을 해봐로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지나서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는데 그런 아주 문제적 작가인데 장정일 작가는 중졸입니다. 네, 중학교 그래서 그 문학을 이제 자기가 독학을 해서 시로 등단을 했고 84년에 그 뒤에 희곡을 썼고 그 뒤에 소설을 썼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장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눈 뜰 때는 우리가 지금 좀 계속 이제 앞으로 다루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좀 수위가 높은 장면들이 있지만 장정일 소설 중엔 그나마 되게 드라이한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뭐 아주 평탄한 그런 소설이에요. 장정일 문학 세계에서 이제 굉장히 좀 그나마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소설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적 작가입니다.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장정일 소설보다는 장정일의 독서 일기를 좋아했어요. 유명하죠. 장정일 선생은 정말 이거는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독서광이에요. 왜 정신병이라 그랬냐면 제가 아는 분이 장정일 선생하고 여행을 갔어요. 중국 여행을.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단체 여행이었는데 장정일 선생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여행을 가도 풍경을 못 본다. 왜? 책만 보느라. 여행 왜 가? 하루 종일 책만 이렇게 차에서도 책을 보고 사우나 가서 책 봐요. 장정일의 독서 일기를 보면은 그 독서 일기잖아요. 일기가 매일매일 진행이 돼. 그러니까 하루 단위예요. 데일리로 읽어? 하루 단위로 한 권씩 읽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책 읽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정말 활자 중독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분이 소설을 안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분은 계속 끊임없이 너무나 많은 책을 읽기 때문에 자기 소설이 부끄러운 거야. 수많은 고전들을 읽고 훌륭한 작품들도 읽기 때문에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2005년은 이분이 이 은둔 생활을 뚫고 나와서 우리 TV 책을 말하다라는 우리 KBS 유명한 프로 있죠. 김미화 씨랑 둘이 MC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저희 우리 시대 소설 들어갔지만 이 거절을 했는데 되게 정말 저희가 기자로서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게 거절을 하신 게 장문에 메일이 왔어. 그 제가 아니고 이제 유동혁 기자한테 메일이 왔는데 저는 외모 지상주의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외모 지상주의를 저한테만 적용합니다. 제 얼굴은 지금 시청자에게 민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제가 방송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메일이 와서 뭐 어떻게 해? 더 이상 설득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못 다뤘어요. 뽀샵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웃기잖아. 외모 지상주의를 저한테만 적용이. 그래서 하여튼 우리 문단에 아주 뚜렷한 막 큰 상을 받지도 않고 뭐 막 무슨 그렇다고 평론가들이 일치 단결해서 추앙하는 작가는 아니지만 90년대 이분 소설이 영화화된 게 되게 많아요. 아담이 눈뜰 때도 영화화됐고 너에게 나를 보낸다. 이거 다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막 어떻게든 한번 보려고. 야, 저 영화 한번 보는 게 소원이다. 소원이다, 진짜. 그리고 이제 너희가 재즈를 아느냐. 그다음에 또 저기 제일 문제가 된 그 거짓말. 내게 거짓말을 해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소설 제목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301, 302라고 맞아. 요리 소재로 한 맞아요. 되게 좀 기괴한 영화 또 있어요. 벌써 5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금식하는 사람이 뭐 어쩌고 하는 거. 영화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장선우 감독이라는 문제적 감독, 90년대 스타 감독이 이제 장정일 작가를 좋아했기 때문에 주로 장선우 감독이 영화화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봐도 약간 일단 고딩이 여자 고딩이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거잖아요. 미성년자인데 막 굉장히 뭐랄까 거의 뭐 대학생이라고 해도 이 문란한. 물란한 너무 많이 해. 그래서 그리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이 잘 살아. 그지. 근데 완전히 막 그냥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보면서도 이게 실화인가? 물론 소설이니까 실화 소설을 아니겠지만. 읽으면서 이게 실화인가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등장 인물들 그러니까 은선부터 얘기를 해보죠. 은선이부터. 자, 그러니까 시작이 얘가 재수생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문장이 내가 갖고 싶은 거 딱 3개. 19살 때부터 갖고 싶었던 그 3개인데 이제 이 되게 글 잘 쓰나 봐.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뭐 어디 뭐 백일작 이런 데 확실한 거는 글 잘 쓰고 네. 잘생겼어. 그런 걸로 추정이 되죠. 추정돼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그런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화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게 누가 데려가서 어. 모델로 쓰겠다 이게 픽업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잘생기고 잘생기고 글 잘 써. 글 잘 쓰고 공부도 꽤 잘한 것 같아. 최재성 배우가 연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가 이게 배경이 대구거든요. 음. 나중에 이제 대학에 합격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서울의 좋은 대학인 것 같아. 왜냐면 어머니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재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어머니는 청소하시는 분. 절친 어머니는 이제 대구의 어떤 상가 지하에서 지하에서 청소를 청소하시는 하시고 분. 그래서 어머니는 늘 밖에 나가 계시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버지는 안 계시고 자기는 이제 재수생이니까 온전히 하루를 뭐 내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데 이제 학원을 처음엔 끊죠. 재수학원을. 근데 대학을 가게 된 이제 은선이. 그러니까 은선이랑 바짝 연애하고 둘이 여관을 드나드는 건 은선이가 대학 시험을 보고 합격 발표 나기 전까지. 그때 이제 둘이 붙어 다니면서 여관을 가는데 얘네들은 여관을 가서 거사를 치르고 나면 항상 같이 시를 써. 시를 써. 그런 아주 읽고. 문학 청년, 문학 연인인데 은선이는 이제 실망을 시키죠. 주인공을. 왜? 베껴서 최승자 씨 베껴서? 그러니까 은선이는 베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따라해. 얘가 이제 주인공이 좋아하는 해도 이렇게 문학적으로 크게 높이 평가하는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 예시는 뭔가 좀 깔보는 뭐 좀 최승자 스타일 뭐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렇지만 얘가 같이 문학을 좋아하니까 이제 뭐 시도 쓰고 서로 같은 관심사 얘기도 하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대학을 얘는 이 은선이는 시로 일찍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드글드글해요. 나는 20대 때 시인 등단할 거다. 실제로 대학 가서 되게 조잡한 시로 이게 나중에 등단했다고 책을 보내오는데 주인공이 되게 뭐 피식 웃죠. 별거 아닌. 근데 심지어 이제 그러다가 은선이는 그 고급 공무원집 딸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애가 별로 생각이 이렇게 진보적이지 않은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떨어졌지. 얘는 대학 가서 이제 별로 이렇게 교류가 없다가 신문에서 보죠. 뭔가 이 시국 사건에 연루가 돼.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도 허영심으로 들어가서 그럴 수 있죠. 뭔가 막 공명심에 시도 이제 그때부터 빨갱이 시 쓰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돌아오죠. 아, 내가 좀 그때 철이 없었다. 뭐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윤선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가잖아요, 대학을. 서울에 가서 뭔가 자아를 잃어버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구죠, 여기가. 대구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뭘 하고 싶은가를 결국 이제 마지막에 찾거든요. 찾는 게 타자기를. 이건 뭐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은 뭐 찾게 되는 그런, 나는 여기서 뭐랄까 진지를 이제 구축하고 대구에서 뭔가 이거를 구축하는데, 은서는 굉장히 그 문학에 대한 그 열망과 그러니까 하고는 싶지만 약간 실력이 안 따라주는 그런 문학 소녀로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여자애가 뭔 시를 쓰냐며, 그리고 또 그때는 또 80년대 초반 뭐 중반 뭐 그 80년 중반 정도니까 이제 막 학생운동 88년 그러니까 막 학생운동 막 빡세게 할 때 아닙니까? 빡세게 할 때예요. 뭐 전두환 노태우 때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또 약간 또 공명심 생기고 뭔가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뭔가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시라는 거 쓰는데, 그 당시에 뭐 사랑 얘기 시로 써봤자 무슨 그런 잠꼬대 같은 시나 쓰고 있냐 이렇게 선배들이 무시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뭔가 의식 있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는 별 관심 없는데 뭔가 의식 있는 대학생이고 싶어서 이제 빨갱이 시를 그냥 썼는데, 그래봤자 껍데기지 뭐. 그러니까 북한을 찬양하는 시로 추정되는 작품 때문에 구속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멀리 나간 거야. 거물이 됐어 어쨌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대구에서 어라 하고 신문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근황을. 근데 그 당시에 그랬던 대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 그게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근데 그게 뭐 딱히 뭐 나쁘게만 볼 일도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 뭐 뭔가 그런 집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설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 혼자 쓴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쓴 거에서 내가 이름만 조금만 이제 기여해서 이름만 올린 건데, 그 다음에 내가 민중 투사 시인까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남자애를 서울에서 만나나? 아니죠, 대구죠. 대구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또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새로 이제 시를 지었는데 뭐 미국에 대한 시야, 또 반미 시야. 근데 보니 걔 똥인 거야. 딱이 맞죠, 그랬어 주인공한테. 뭐 중간에 이제 남친도 나오고 대학 가서 사귄 남친, 또 운동권 남친. 그렇지. 그 운동권 남친, 그 반미 투사 남친. 그러니까 그 장면이 좀 웃긴데, 대구에 이제 YMCA 건물에 뭐 그때 YMCA 건물이면 이제 무슨 뭐 이렇게 강연 같은 거 많잖아요. 얘가 이제 재수생인데 이제 공부는 안 하고 하루가 얼마나 길겠어. YMCA 그 무슨 문학 평론가가 하는 강의를 딱 갔더니 그 앞에 그 은선이랑 이제 남친이 앉아 있는 거야. 이제 대학 가서 사귄 남친으로 추정되는 처음 보는 남자인데, 근데 이 강사가 이제 문학평론가인데 20대 문학평론가면서 되게 시니컬해요. 엄청 시니컬해. 이 세상은 뭔가 속도의 이 가속도. 그러니까 나는 중간중간에 이 작가의 어떤 지적인 허영들이 중간중간 좀 약간 불균형하게 들어와서. 작가가 28에 썼다는 거 아니오. 좀 그게 약간 깼어. 귀여웠어. 나는. 이게 몰입이 갑자기 툭 비문학이 돼. 그런 거 몇 개 있어. 근데 아무튼 미래 사회는 이럴 것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스킬도 막 포스트 모던에 대한 뭐 자기 생각 이런 걸 거기 녹여내고 되게 막 그 시니컬한 그 평론가가 막 요새 이제 그 요는 그거예요. 아무나 문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요새 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때만 해도 이제 막 동호회나 뭐 이런 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등단을 하지 않은 작가들의 글은 쓰레기인데 이 등단의 어떤 이 과정이 얼마나 신성한 건데 자꾸 이런 거를 건너뛰려고 한다. 요새 이 세태가 뭐 이런 걸 아주 개탄하는 꼰대 같은 강연을 20대밖에 안 된 놈이 그 강사가 뭐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이제 얘는 눈에 은선이밖에 안 들어오지. 은선이 거기 와 있어. 남친이랑 군복 입은 남친이랑 와 있어. 나는 이게 휴가 나온 군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게 운동권 애들만 그냥 군복을 5,000원 입고 다니는 교련복 아니었을까요? 그런 거 이렇게 물들인 그 있잖아요. 그래서 술집에서 이제 셋이 가장 위험한 구도죠. 나의 구여친과 현 남친과 나. 왜 간 거야 대체? 가면 안 되는.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 그 운동권 남친은 그 이제 발표한 사람한테 이런 게 과연 우리 조국과 민족에 무슨 도움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딱 20대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뒤에서 이제 보고 있다가 짜증이 확 나는데 일단 같이 가죠. 술 먹으러. 왜 간 거지? 일단 왜 갔지 근데? 아니 일단 그 은선이는 얘를 왜 받아준 거야? 남친이랑 와서. 그러게요. 거기서 남친한테 한 대 맞아요. 남친한테 한 대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군복이나 입고 뭐 화염병 던지냐, 또 비아냥 거리다가 또 한 대 맞아.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나를 찾기 전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은선을 다시 만났을 때는 은선이가 이제 자신을 잃고
그 거대한 파도에 자기를 그냥 맡기다 보니까 마음에도 없는 이제 시를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딱 막 화를 막 버럭버럭 내고 그리고 가서 이제 다시 하죠. 다시 하나가 되죠 둘이. 은선이는 어쨌든 나중에 각성을 해서 자기의 철없음을 고백하고 뭐 그랬다 이렇게 이제 은선이는 제가 보기에 이 소설에서 뭐 이렇게 크게 인상적인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은선에서 현재로 넘어가기 은선이가 떠나. 전에 근데 그 마지막으로 아까 그 되게 막 세게 얘기했던 소설 평론가 있잖아요. 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걔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나중에 가면은 얘가 이제 되게 막 충격을 받고 방황을 하거든요. 뭐 뒤에 얘기했지만 현재가 자살을 해서 이제 충격을 받아서 막 방황하다가 그 평론가한테 뭔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 출판사 통해서 연락을 하죠. 어떻게 됩니까? 근데 선생님은 미국으로 이민 가셨어요. 아니 보면은 이 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 지금 형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 은선이 얘기는 끝났고 저는 이 소설에서 제일 사실 인상적인 캐릭터가 형이었어요. 형이야. 왜냐하면 나도 형이 좀 그랬어. 이게 이 시점이 88년인 게 중요해요. 그 87년 대선에 대단히 좌절한 당시에 여러 가지 공기가 대입이 돼 있는데 87년의 대선은 지금 뭐 아시는 분은 특히 이제 저희 댓글 자주 다시는 우리 자주 애청자들은 아시겠지만 87년 대선은 정말 그 결과가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은 좌절의 끝이었죠. 맞아. 근데 이게 좌절의 양상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환멸과 실망이 컸어요. 왜냐하면 양김이 분열해서 87년에 6월 항쟁으로 우리 1987 영화 보셨잖아요. 그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다 목숨을 바쳐가면서 직선제를 쟁취했는데 이 민주화에서 단일화가 안 돼갖고 김영삼, 김대중이 다 선거에 나와버려갖고 전두환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이 세상이 막 저주하고 싶겠어. 윤석열, 안철수랑은 급이 다른. 그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다니까. 목숨을 걸고 이제 해갖고 쟁취한 건데 이 목숨을 걸었던 그 대열의 리더들이 자기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다시 군부에 정권을 갖다 바친 셈이잖아요. 특히 이 배경이 대구니까 얼마나 더 그게 심하겠어. 그래서 그때 뭐 너는 비지야 후단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렇지. 지금으로 치면 너는 이렇게 뭐야? 넌 1번 남이야, 2번 남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같지. 그땐 더 심각했죠. 근데 보니까 여기 제한된 정보가 나오지만 이 형이 되게 열혈 운동권이고 당시에 비판적 지지라고 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은 김대중을 밀었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이 나온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비판적 지지를 했는데 김대중마저도 안 되니까 형이 막 극도의 이 세상에 대한 환멸과 어떤 시니컬리즘에 빠져서 나는 미국으로 떠나겠다. 형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어느 한 후보를 지지했고 그를 위해 선거운동 일선에서 뛰었다고 한다.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뛰었어 형은. 왜냐면 이 민주화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른바 형은 87년 대선이 만든 몇 개의 신조어 중 하나인 비판적 지지에 몸을 담은 것이다. 선거 결과가 발표된 날 저녁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형은 고향에 돌아왔었다. 이젠 미련 없이 이 나라를 떠나련다. 미국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에나 푹 몸과 마음을 묻고 싶다. 여기는 개새끼들이 사는 동네야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급하게 갔나 봐. 그래서 이제 자기 책을 다 처분해 달라 그러지 동생한테, 나한테. 그 책 목록이 후덜덜하죠. 완전 시벌갱이죠. 그 이제 운동권 학생들 딱 그 공부하는 서적들이죠. 로자 룩셈부르크 뭐 그런 거. 나도 형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그렇죠. 형은 완벽한 이기주의자다. 왜냐면 애초에 나의 계획은 대학원을 나와 직장을 얻어 어머니를 모시려 했었다. 네 학비도 맡으려고 했고 하지만 미안하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이제 경제적인 원망보다도 형의 태도에 대해서 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작가의 생각이기도 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 87년 대선의 정서, 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지? 막 짓눌려 있고 뭔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희망이 없고 그게 되게 중요한 이 공기로 제시가 돼서 저는 그게 형이 캐릭터가 아주 짧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형 얘기가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형이 또 보면은 이 장정일 작가가 대단한 것 같은 게 그 당시에 어디가 뜰지 알고 있어. 이 형이 IT 쪽으로 가요. 이 당시에 88년에 IT 관련 업계로 나는 유학을 가겠다. 이분 지금 잘 됐을 거야. 이분은 지금 이제 뭐 카카오 이런 거 세워갖고 CEO가 돼 있겠죠. CEO가 돼 있겠죠, 진짜. 그래서 이제 자본의 천병이 돼 있겠죠. 뒤에 나오지만 그 오디오족, 스피드족 중에 스피드족이 되어 있겠죠. 스피드족으로 튼 거죠.
지금 이제 오디오족과 스피드족 얘기 나왔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해보죠. 여기서 이제 오디오족과 스피드족으로 사람을 나누는데 일단 요즘에 이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이제 배달하시는 분을 이제 떠올리지만 배달하는 분 이른바 뭐 멸칭도 있잖아요. 뭐 딸배라고 막 왜냐면 그래요? 딸배라고 해요. 배달을 거꾸로 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막 워낙 뭐 신호위반도 많이 하고 막 시끄럽고 하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약간 할리 데이비슨 막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죠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 쭉 직진한다는 이미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스피드족.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영역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앞으로만 나가는 속도 지상주의. 빨리 가야 되고. 앞만 보는 그런 사람을 이제 스피드족이라고 칭하고 오디오족은 내가 세상과 딱 귀를 딱 막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현재라는 애가 이제 그렇게 하죠. 딱 귀를 막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제 모든 곳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오디오. 그 귀를 막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귀를 막는 건 이제 현재의 어떤 극단적인 비사회성이고 그렇긴 하죠. 오디오 쪽의 핵심은 반성이죠. 계속 나 자신에게 내가 이래도 될까? 그러니까 내면으로 침잠하고 이게 스피드 쪽은 앞으로 막 나가려 그러는데 오디오 쪽은 계속 돌아보고 내가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계속 성찰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지금 불공평하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오디오 쪽은 조금 음악 취향도 좀 올드하고 고전을 좋아하고 좀 더 매니악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세태에 영합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약간 이것도 장정일 작가가 20대에 쓴 책이라 그런지 이 문법도 조금 유치하긴 해요. 그래, 지금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이 나는 그냥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결국 오디오족들이 스피드족에게 돈 빌리러 오죠. 나는 자칭 오디오족이야. 그러니까 이때 그 감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나이트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고딩을 만납니다. 처음에 열심히 재수생활 원래 그랬습니까? 초반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물리는 거야. 왜 재수생이면은 이미 다 한 번씩 본 거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학원에 안 가고 엄마가 그 청소하면서 이제 벌어던 수강 신청했는데 학원을 안 가고 이제 도서관을 가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저는 이제 제가 그럴 줄 알고 난 이미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놀았어. 처음부터 나는 처음부터 놀았냐 무슨 소리야. 저는 제가 재수를 할 때 학원을 다니고 하면은 중간에 분명히 뛰어놀 놀 거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저는 기숙학원에 들어갔죠. 얼마든지 기숙학원도 도망가서 놀 수 있지 않나요? 여기서 놀 수 없어. 기숙학원을 우습게 보면 안 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인류대학 예비학교 기숙학원 등용문으로 오세요. 그 보통 못 도망가게 어디 수도권 어디 허가 벌판에 있죠?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할 리가 얘는 한 시간짜리니까. 나름 근데 하루를 알차게 보내요. 도서관 가서 되게 독서 방해. 그러니까 약간 이게 대구도 그렇고 장정일 작가의 자전적인 모습들이 막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책을 일단 오전에 읽고 막 소설 하루에 한 권씩 읽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오디오 매니아이기 때문에 이제 LP나 오디오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봐도 하루 잘 가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늘 그 친구가 있는 나이트에 가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어요. 뭐 별 나이트 가서 뭘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거기서 만난 이제 현재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인데 알고 봤더니 여고생. 가죽 치마에 색깔 있는 스타킹을 신은. 굉장히 그 나이트에서 섹시한. 근데 이제 얘를 보다가 쟤 괜찮다 했는데 얘가 어디 남자들하고 나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서점인가에서 먼저 그때 나이트에서 봤던 여자애가 얘는 늘 이걸 끼고 있어요. 헤드폰을. 이게 이건지 뭐. 근데 보니까 이건 것 같아. 왜냐하면 한쪽을 나눠 낀다는 표현이 나와서 이상해. 헤드폰은 나눠 낄 수가 없는데. 맞아요. 뚝 부러뜨려서 하나?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먼저 얘가 어딘가 시내를 배회하고 있을 때 와서 아는 척해갖고 야 나이트에서 내가 그때 너 마음에 들었는데 왜 너 나한테 말 안 걸었냐? 그래서 살면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좀 많죠.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나가 그냥 정석대로 우리 어디 가서 이제 차나 한잔 할까 했더니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벌써 항복했잖아요. 당신이 좋아서 따라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기가 어린 놈의 시끼들이 그냥 어디 의대 반란까지 갖고 이런 거만 배웠노? 의대 지금 바로 여관을 가. 예. 근데 이때까지는 고등학생인 줄 몰랐어요. 그렇죠. 몰랐죠. 몰랐어. 이게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몰랐어. 물론 알고도 나중에 계속 하지만. 그래서 뭐 근데 보니까 락 음악을 좋아하는 거야 여자애가. 그러니까 이제
또 뜨거운 시간을 둘이 보내고 그러니까 아까 은선이랑은 일을 치르면 실에 같이 썼는데 얘는 이제 항상 이걸 끼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같이 음악을 들어요. 별 대화 없이. 별 이렇게 뭐 교감이 없어. 근데 이제 이 정체를 알게 되는데 얘는 고등학생이고 되게 뭐 나름 뭐 집에 이렇게 가난한 애는 아닌데 그냥 세상이 싫은 거야.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버렸어. 부유하는 영혼이야. 막 시니컬하고 자기 몸도 함부로 놀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가 사귀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잠만 자요. 잠은 자는데 뭐 한참 안 만났다가 만나면 나 그동안 누구랑 만나서 어디 갔다 왔다 이런 얘기도 서로 해요. 막 굉장히 프리하게 지내. 이건 뭐 재수할 때 이래도 돼? 제가 재수해본 결과 그러면 안 됩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관계는 그냥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 왜냐면 뭐 우리 오늘부터 며칠이야 이게 아니니까 그 와중에 그러니까 얘네는 항상 그 다음에 만날 약속을 안 해. 그래도 어디선가 만나. 뭐 얘는 나이트를 늘 가니까. 그 폰도 없는데 잘 만나. 그 와중에 나이트에서 30대 중반에 이게 중년으로 표현이 됐대. 속상하게. 30대 중반이면 우리보다 한참 어린데. 그러니까. 오규정 기자가 중년의 여성으로 묘사가 됐네. 그만해. 그러니까 중년의 여성,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많은. 근데 이제 이 나이트를 왜 왔냐면 이 여성이 화가인데 뭔가 모델을 찾으러 온 거야. 뭐 그게 진짜 목적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이제 젊고 매력적이고 잘생긴 이 얘한테 이제 오늘 우리 집 가서 모델 해달라 제안을 해서 얘는 뭐 얘도 늘 열려 있으니까 와이낫 하고 집에 따라가죠. 그 뭐 모델만 했겠어? 이 여자의 집에 가봤더니 이 여자의 작업한 그림들이 다 되게 죄다 야한 그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야한데 약간 딱 보니까 앤디 워홀 같은 느낌이야. 약간 팝아트 같은. 그 이제 뭐 그 여자랑 또 뭐 이렇게 잠도 자고 그림도 그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은 사실 본인이 진짜 화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애가 여자애가 한 말이랑 비슷한 말을 해. 뭐냐면 뭐 다 벗은 상태로 네가 좀 모델이 돼줘라라고 하는데 이 남자가 이제 상황이 되게 좀 흥분되잖아요. 그림도 막 되게 야한 그림. 제가 차마 지금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림이 막 그려져 있으니까 얘가 이제 뭐라고 이게 피가 몰리는 거죠. 뭐라고 해야 더 고급지게. 그러니까 이제 모델인데 벗고 있는 모델인데 이제 피가 몰려. 신체가 변화하는 거지. 신체 한 곳에 피가 몰려. 그러니까 이제 미안해요. 어쩌지 못하겠어요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괜찮아 그 상태가 내가 원하던 거야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일어나서 자세를 고쳐준답시고 와서 그 이제 여자를 네 이렇게 그래서 아침이 돼. 아니 근데 그 다음에 되게 여자가 이제 그 이렇게 아침으로 가면 그만하자. 근데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이 여자가 이걸 진짜 원하는 게 맞구나. 책 읽기로 노딱 붙고 싶어. 그런 거를 깨닫고 어차피 이거는 과정이 아닌지요. 그럴 바에는 바로 인터코스 하는 게 어때요? 인터코스라고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현재도 그렇게 얘기했지. 우리 그냥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현재한테 배운 말을 써먹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랬더니 여자가 기분이 상했어. 이봐 꼬마야, 이거는 이제 내가 지금 전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난 너의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미지만 가져가든가. 멋있게. 근데 왜 아무튼 어쨌든 얘 말대로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남자가 계속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데 화를 내면서 결국 좋은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이 남자애가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애도 나이트에서 보기 드문 뭔가 이 락과 이 미학에 좀 관심이 많은 남자고. 얘 되게 서양 미술사에 조예가 깊어. 조예가 깊어. 그러니까 되게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보니까 자전적 소설이라는 얘기도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해야겠구나. 얘가 늘 서점에 가서 보는 게 뭉크의 화집 중에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사춘기인가? 사춘기. 그 그림, 그러니까 아까 갖고 싶은 세계 중에 뭉크 화집이 있었잖아. 그 뭉크 화집에서 그 그림 때문에 그걸 갖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 상황인데 되게 얘기가 잘 통하잖아. 가지고 이제 남자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뭘 이제 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모델값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모델값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자애가 돈 받는 건 내가 무슨 남창도 아니고 기분 더럽다.
그러지 말고 뭉크 화집이 있으면 하나 달라. 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있어. 음. 화가들은 원래 다 집에 뭉크 화집 하나쯤 있나 보죠. 심지어 내가 늘 서점에서 보던 그거야. 그거야. 그래서 딱 뽑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오케이 이걸 가지고 득템해서 와요. 와가지고 이제 저는 이 말이 또 되게 좋았던 게 나를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라고 하니까 타인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자유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타인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조건 없이 이해하고 인정하라. 이런 말은 내가 당신에게 그랬듯이 나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도 이해해 달라는 자가 자기 중심적 사고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냥 장정일이 이런 얘기하니까 좀 낯설었어. 왜요? 되게 자유분방한 작가가 막 소설의 수위도 세고 근데 음. 굉장히 이거는 아주 연애에 있어서 기본적인 모럴이잖아요. 타인의 생활 방식과 사고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고 덜 엄격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어디야? 너 왜 집에 안 들어가? 사귀는 사이에서 막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그러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 그지.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야 나도 그럴 거야. 그렇지. 내가 여자친구한테 너 클럽 가, 나이트 가 이런 사람은 나도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함정이라는 거지. 함정. 근데 좀 돌아보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그렇게 말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겠다는 건 진짜 아니긴 한데 나는 그 시간에 게임을 하겠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제 연애를 할 때 기본적인 모럴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갑자기 휙 나오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딱 펼쳐보는 거지. 중요한. 중요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춘기. 제일 좋아하는 사춘기라는 작품이죠. 그래서 사춘기라는 작품 봤어요? 혹시 봤어요? 안 봤어, 못 봤어. 봤어요? 이런 게 있나 싶었어. 네, 봤는데 야한 그림이죠. 야한 것보다는 그 그림이 이런 그림이더만. 여자 지금 여기 있나요? 여기 있죠. 보시다시피 여자 이제 애가 앉아 있는데 일단 가슴이 작아요. 그러니까 약간 애인 거야 기본적으로. 애고 이제 그 제목이 사춘기니까 어린 여자가 앉아 있는데 표정이 되게 불안해 보여.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세밀하게 그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불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 그 표정이 딱 보이는지 모르겠어. 되게 무표정하고 불안해하는데 뒤에 그림자가 이만하게 엄청 크게 있어요. 근데 그림자가 막 꿈틀거리듯이 이렇게 뒤에 까맣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길 수가 없는 각도인데도 여기에 이 굉장히 둥그런 그림자가 잡아먹을 듯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사춘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춘기는 아니지만 이제 청춘인 거잖아요. 불안하고 내가 뭐가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불안감에 먹혀버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그림이더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보니까. 약간 이 소설을 관통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이제 묘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빨리 봐야겠다라고 딱 펼쳤는데 분명 수입 도서 전문점에서 늘 보아왔던 뭉크 화집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은 있어야 할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페이지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그 페이지가 찢겨 나가 있었다. 누군가가 그 그림을 떼어 나갔던 것이다. 이 일은 내게 상징적인 의미를 던져주었다. 나는 사춘기를 도둑 맞은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라고 했어요.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되게 중요한 사건. 내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사실 원하는 게 없었던 거잖아요. 또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를 도둑 맞았다는 게 뭐 우리가 뭐 이거를 뭐 뇌절로 막 뇌피셜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의 사춘기가 이제 너무 뭐 집이 힘들어서라거나, 그러니까 사실 너무 빨리 철들어 버리는 사람들은 사춘기가 없다고 하잖아요. 전쟁통에 있던 사람은 사춘기가 없다고 하잖아. 젊은 어린이가 총리를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사춘기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를 딱 보여주는 장면 같아서 되게 청소년기의 상실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내가 중학교 때 응당 겪었어야 할 반항, 엄마 아빠에 대한 반항, 이런 것 제대로 못 해보고 뭐 그런 되게 우울했고 뭐 가난했고 힘들었던 그 자기 사춘기 그 시절을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좀 불쌍했어요. 마음 아팠어요. 기성세대한테 배신당한 거죠. 그런 거죠. 예. 하여튼 어쨌든 세 개 중에 하나 이제 얻었어. 뭐 이거는 좀 불완전한 득템이었지만 이제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이제 그로테스크한 아저씨가 있죠.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이게 또 너무 충격적이었어. 영화에 이게 영화화 됐잖아요. 이 박인환 선생이 이 역할을 맡으시고. 그 내가 딱 봤는데 좀 내가 근데 좀 이런 말씀하기 좀 죄송하긴 한데 죄송한 얘기 하려고 또. 죄송한데 찰떡이더라. 오, 딱. 아니 이게 얘가 늘 가는 늘 구경 눈팅하는 오디오 가게가 있어. 오디오는 얼마나 비쌉니까? 이거는 직장 다니는 우리도 제대로 이렇게 뭐 엄두를 못 낼 만큼 천차만별인데 여기 나오는 막 저는 브랜드만 들어본 뭐 다 구비하려면 몇억 대 되는. 그리고 오디오 매니아들은 스피커를 갖춰도 막 계속 뭘 바꾸잖아요. 바늘을 바꾸고 뭐 앰프에 뭐 하여튼 그런 샵이에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 아무 땡전 한 푼 없는 재수생이. 그래서 밖에서 맨날 유치원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어느 날 친절하게 그 사장님이 중년의 아저씨인데 들어오라 그래. 그래갖고 나 못 살 건데. 근데 나는 처음에 되게 이게 따뜻한 음악 애호가로서 교감하는 줄 알았어. 들어와서 이제 자네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무슨 뭐 좋아하는데 저 장비가 없습니다. 전 사실 뭐 했더니 그럼 들어봐 하면서 막 커피도 자네 내 손님이니까 하고 막 차도 한 잔 내주고. 굉장히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신구 선생 같은. 아니 지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박인환 따뜻한. 선생이 뭐가 돼 그럼. 되게 죄송하네. 그래갖고 얘는 이제 뭐 계속 뭐 어쨌든 좀 내가 늘 동경하던 공간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스피드족과 오디오족 같은 얘기를 해요. 재생 장치로 음악을 듣는 애호가를 뮤직 러버와 일렉트로닉 리스너가 나누지. 여기 또 뮤직 러버는 음악을 좋아하고 음을 가지고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더 실현에 가까운 느낌으로 감상하는 사람들이고, 일렉트릭 리스너는 기계에 관심이 많아서 끊없이 기계를 바꿔가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그들이 기계에 대한 관심은 끝이 없어 지칠 줄 모르고 상급기에 도전하지. 그들은 음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중요한 음악은 까맣게 잊어버려라고 해요. 주변에 이 오디오 매니아들이 있는 분들은 그래 내 주변에 맞아 그런 사람 있어라고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가는데 이거 클래식을 막 깊이 좋아하는 분들은 다 이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저도 너무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디오에 관심이 생겼는데 오디오 막 동호회 이런 데 보면 주로 클래식이나 뭐 재즈나 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오디오를 테스트하거든. 그 청음회 같은 거.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진짜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되는 비싼 장비를 이렇게 믹스해서 갖춰놓은데,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길래 제가 좋아하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들었는데 너무 소리가 아름답고 웅장하고 좋은데 제가 그때 딱 이걸 알았어. 이거는 음악이 아니야. 뭐야? 그러니까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야. 그러니까 공연장에서보다 훨씬 소리가 좋아요. 이건 가짜구나. 저도 약간 좀 비슷한 경험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이거 헤드파이도 좋아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막 듣다가 이제 실황을 봤는데 이게 실황보다 좋으면 이게 말이 되나? 그런 거죠.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 친구가 최근에 헤드폰 앰프 케이블을 바꿨어요. 헤드폰 앰프 케이블을 바꿨는데 바꿨더니 소리에 힘이 붙으면서 배경이 좀 적막해지고 악기 사이에 공간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서 소리의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중저음이 더 탄탄해지더라. 그런 얘기 카톡으로 주고받아요? 네,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좋다는 건데 본인은 뭐라 그랬어? 뭐라고 대답했어? 아이고 웃었지 뭐.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얘기가 뭐 전기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출력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가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달라지거든. 그럼 나주에 가서 들어야겠네. 그게 아니라 완전히 나주에 그래서 있으니까.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는 이 수력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로 듣고 그 천연 무공해 전기. 무공 연기 듣고 이제 테크노 음악이나 약간 그 EDM을 들을 때는 원자력 발전소 그럼 어떻게 음악으로 구분해? 이 전기는 어디서 온 것이오? 들으면 좋고, 메탈은 역시 화력 발전소로 듣는 게 좋다. 이런 개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애호가들의 그 매니아들의 세계는 정말 높다.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그 뭐 소리 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교수님이 그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서 그때 논쟁이 뭐였냐면 케이블을 바꾸면 소리가 달라진다. 아니다. 그거 다 구라다. 뭐 이거 가지고 싸웠어. 왜냐? 200만 원짜리 케이블을 누가 팔았거든. 그래서 이게 2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냐? 없다. 이거 좀 엄청 싸웠어요. 그 헤드폰 그 매니아들 거기서.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이걸 내가 그러면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내 스튜디오에서 이거를 실험을 할 테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자. 나와라. 제일 이제 마니아들한테 쥐약이 블라인드 테스트죠. 아무도 안 왔어. 한 명도 안 왔어. 그래서 교수님이
진짜 열심히 준비해놨거든요. 이거에서 이거 껴보고 이거 껴보고 이거 껴보고 막 유의미한 뭔가 해보려고. 아니 뭐 신청자를 안 받았어요? 심지어 받았어요. 근데 그 신청해놓고 안 한 거야? 댓글 써놓고 무서워서? 안 왔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물론 어디까지는 이게 의미 있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그래서 집에 헤드폰 뭐 앰프도 있고 뭐 헤드폰도 좀 좋은 걸 써요. 뜻은 다르지. 근데 뭐 어느 정도여야지. 그 무슨 요즘에 그것도 있어. 뭐 돌 같은 걸 올려놓으면은 소리의 정의감이 더 좋아지고 뭐 어쩌고. 음악의 세계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뭐 하여튼 많아. 그 얘기도 하려면 엄청 얘기할 게 많은데 아무튼 아무튼. 여기서 나오는 거는 꽤나 그래도 얘기되는. 나는 앰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얘를 들어오라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역시 오디오 애호가들은 자기 같은 애를 또 늘리려고 또 꼬시려고 아니 그리고 또 하는구나. 얘기의 분위기가 뭔가 뮤직 러버 같잖아. 뮤직 러버 같잖아. 자네도 되게. 나은가 뭐 이런. 동료를 만났군. 근데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남자분이 뭐라고 하면 맥킨토시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맥킨토시 되게 좋은 이제 앰프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애플 아니? 앰프죠. 애플 사과. 맥킨토시 뭔지 몰라요?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가 맥킨토시 아니야? 옛날에? 좀 무식해서 이건 좀 무식하다고 해도 돼. 왜냐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오디오 AV 기기 회사 이름도 애플의 맥킨토시예요. 맥킨토시는 뭐예요? 다른 맥킨토시예요. 아 그래요? 다르니까 다르니까 이름은 똑같으니까 헷갈릴 수 있지. 그래서 맥킨토시는 아시는 게 좋죠. 애플 음악 얘기인 줄 좋아하시네. 알았어. 애플 아니고. 애플이 80년대는 이런 걸로. 나도 근데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분명히 맥킨토시 글씨가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킨토시에서 들린 그 음악이 내가 지금까지 들은 거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얘가 전 이런 걸 살 돈이 없어요. 내가 그러면은 마진 안 남기고 그냥 원가에 주겠다. 그 돈도 없어요. 땡전화푼도 없다니까요. 그 돈도 없어요. 전 오디오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봐 자신이 가지고 싶은 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말이야. 거기에 모두 대가가 따르지만 말이야. 악마의 제안을 하시. 다른 게 방법이 있어. 전 그래서 알바를 시키려나 보다. 아름답게 봤어 계속. 알바를 시키고 이제 그걸 이제 까주려고 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는 자신과 하룻밤을 보내준다면 레코드 플레이어를 주겠다고 제의했고 나는 나쁘지 않은 제의라 생각했다. 난 여기까지만 해도 갑자기. 하룻밤 동안 뭐 술 먹자는 건가? 이랬어. 그래서 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냐면 턴테이블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의 제의가 가소로웠기 때문이다. 그건 재물을 받고 능욕을 당하는 것도 순결을 빼앗기는 것도 하다못해 처녀하게 파손되는 것만큼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나는 그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곳 가서 먼저 기분을 북돋을까? 어떤 곳이요? 게이클럽 같은데 그게 싫다면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바 같은 데도 괜찮아 라고 했더니 막바로 인터코스예요. 또 이렇게 또 시원하게 현재 유산이야. 현재의 유산을. 그랬더니 그가 나를 보고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다. 정체가 드러난 남색가의 미소를. 그럼 내 집에 가지. 그래서 둘이 이제 집에 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근데 잘 안 돼. 즐겁지 않지 얘는. 잘 안 돼. 그래서 어쨌든 뭐 턴테이블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나가 보니까 아침에 그가 약속대로 플레이어를 줬어. 그랬더니 좋은 거야. 이제 맨션 응접실에 있는 피셔 진공관 앰프에 물려 있었던 건데 이걸 내가 다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죠. 웃음말 하지 말아요. 나는 내 학문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결기 있는. 뭘 결기가 있어. 그래, 저는 이게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얘가 근데 턴테이블은 뭔지 아시죠? LP 돌리는 스피커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거를 그 카세트 스피커에 연결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카세트가 무슨 전축 같은 카세트였나 보죠. 앰프가 기본적으로 있는. 가능한가? 그러니까 앰프 역할을 있는 카세트 플레이어만 되는 그런 거였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LP를 재생은 할 수 있으나 음질은 카세트 개판이지. 그렇지. 거의. 그렇지. 요만한 스피커가 나오겠죠. 뭐 하여튼 열악해요. 뭐 하여튼 그걸 어쨌든 얻었으니까 이제 얘가 이제 이걸 얻었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 판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LP 판 막 이렇게 이제 구경 다니다가 이제 늘 정기적으로 만난 현재를 또 만나죠. 현재를 만나서 또 이제 얘네는 만나면 무조건 여관 가거든. 실제로 여관이라고 나와요. 모텔이 없던 시절이었나 봐. 여관을 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하니까 이제 얘가 그 설명을 해 현재한테. 그러니까 뭐 조금 망설이다가 그동안 그 남자한테 몸판 얘기를 하는데 현재한테 그게 되게 모욕적이었나 봐. 나도 좀 이건 좀 선 넘지 않나.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잘 보일 생각이
추워도 없구나. 그러니까. 라는 메시지가 됐나 봐. 그건 좀 속상할 것 같아. 완전 상처받고 나가죠. 나를 어. 뭐랄까 어떤 영혼으로 대하지 않는구나. 나를 음. 그냥 대상으로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그런 이게 남자애는 보면은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 아이씨 뭐 내가 거짓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니 남자애가 작가 본인 이 주인공. 그래도 이제 현재도 이제 좀 어이가 없었는지 또 옷은 왜 벗어 근데? 음악을 들을 때는 옷을 벗어야 한다면 또 옷을 벗는 이런. 근데 그 전에 현재랑 얘기에 좀 빠진 게 있는데 현재랑 되게 가까워져서 나중에 그러니까 둘이 막 단지 섹슈얼한 그게 있는 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둘이 여행도 가잖아요. 현재는 이제 학교 땡땡이 치고 그래서 뭐 주말에 여행을 갔다가 월요일에 이제 일요일에 학교 가려면 일요일에 와야 되는데 현재가 그때 안 오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를 가기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막 담뱃불로 몸도 지지고 내가 얼마나 가기 싫은지 보여줄게 뭐 이런 식이었. 그래서 둘이 막 그 몇 날 며칠을 부산에 머물면서 대구에서 부산 가까우니까 이제 여행을 걸로 갔다가 거기 주저앉은 거야. 그래서 여관방을 전전하면서 이제 계속 얘네는 여관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여행의 양상이. 그런 경험도 있는 이제 거의 유사 연인 관계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대충격 상처를 뭐 받고서. 근데 이 주인공은 그런 거를 예상을 못한 게 너무 한 19살 때는 그럴 수 있나? 그래서 하여튼 집을 헤어진다기보다 이제 또 그래가지고 한 차례 자고 나서 현재가 이제 빡쳐가지고 이제 그가 너한테 했던 것 같이 나한테도 해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삐딱해지죠. 삐딱삐딱하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막 책 다 쓰러뜨리고 막 다 똥이다 다 그러면서 막 소리 버벅 지르다가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고 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현재가 자살합니다. 건물에서 몸을 던지죠. 몸을 던져 자살하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근데 그 현재가 다락방에 자기 팬티를 두고 가요. 마지막으로 둘이 있었던 곳이 여관방을 전전하다가 이제 끝내 집으로 오거든요. 근데 거기 레코드를 틀면서. 네. 음. 그리고 레코드 그 얘기부터 해야 되네. 레코드 자랑하려고 온 거지. 레코드를 나 이제 전축 있다. 레코드판 거 사가지고 현재가 사주지. 현재 하나 사줘. 사시네. 6,900원어치 사줘.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해볼까로 가. 그래서 집에서 음악 틀어놓고 이제 한 건데. 오빠 근데 이거 어떻게 산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네. 아유, 가지고 분홍색 팬티 한 장 두고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랬더니 현재의 그녀의 죽음 앞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팬티였던 거지. 얘는. 근데 어쨌든 이 현재 죽음이 얘한테는 엄청난 충격과 상처가 돼서 이제 이때부터 방황을 접고. 근데 난 여기가 되게 좋았어요. 뭐냐면 그녀의 죽음 앞에서 팬티를 생각한 것은 불경스럽지만 그것은 상징적이게도 현재와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처참해졌다. 우리는 철저히 섹스를 필요해서 만났고 서로를 구원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의 사랑도 구하지 않았다. 그녀가 절망에 처해 있었던 그때 나는 야비한 방법을 써서 그녀의 관심을 내게서 끊도록 유도했다. 나는 울지 않기로 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 두 눈에선 네온이 흐를 테니까. 뭐가 올려? 네온 사인에. 네온 사인. 나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자꾸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뒤늦게 각성을 한 거죠. 내가 그리고 보니까 했구나. 여기 보니까 이 새끼 얘가 일부러 그 얘기를 한 거야. 약간 관심 끊으라는 식으로 나에게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아주 잔인하게 한 거죠.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각성을 하고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럼 이제 갑자기 막판 피치를 올리기 시작. 죄송해요 어머니. 공부를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울어. 그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얘는 뭐 목표가 서울대였던 것 같아. 추정컨대. 뭐 하여튼 그래서 서울대 시험을 봐서 원하던 과에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해서 이제 엄마는 드디어 이제 내 아들이 뭐 소원을 이뤄줬구나 이러고. 그래서 등록금을 받아서 이제 등록 마지막 날 이제 올라가죠. 서울로. 그래서 은선을 만나요. 은선을 만나니까 애가 이제 그러니까 어설픈 밤이 투사가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계속 어설프냐? 그래서 얘네 어설퍼. 그래가지고 이제 되도 않는 그 며칠 전에 썼다는 시를 읽어주니까 어디 가니 아메리카라는 시를 썼어. 그랬더니 팝송 가사만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렇지 정말 그렇지 민중시들은 다 그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얘가 눈치 없이 민중시도 좋은 시 많잖아요. 소라소라 푸른 소라도 사실은 민중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체 얘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은성이가 말을 끝내는 순간 힘껏 그녀의 뺨을 올려붙였다. 여성을 폭행하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가 쓴 시가 민중시이기나 해! 라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랬더니 탁자에 엎드려 소리를 내 울은 거예요. 너는 내 고통을 몰라. 난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라고 우니까 은선이와 나는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섹스를 하러 여관으로 갔다. 깔끔. 그러니까 이제 은선이도 자기 가면을 사실은 그래, 알고 계속 쓰고 있었던 있었던 거죠. 들킨 거지. 그랬더니 이제 한 대학에 들어가고 시인이 되는데 아무도 나는 시인 취급을 안 해주고 그래서 여류 시인이라는 자존심을 세워보고 싶어서 문학 서클에 들어가면 더 심했다. 모두 뭐 박노해, 백무산 뭐 이런 거 보고 김남주, 김지아 이런 거 보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건 저리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오기로 이제 이런 걸 쓰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을 찾지 못했던 거죠. 뭐 이 스토리는 좀 사실 약간 유치하긴 했지만은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라서 좀 재밌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거에 대한 고민을 어디에 풀까라고 이제 그 평론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아 선생님은 미국으로 이민 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다 재수생 때 만난 모든 인연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여자를 대학교 등록하러 서울에 왔는데 뭐 여기서도 또 이제 하룻밤 같이 보내는 창녀가 있죠. 창녀를 아예 만나죠. 이분은 그냥 프로페셔널한 창녀하신 거예요. 프로페셔널. 여관에서 전화하면 뭐 이렇게 불러줬나 봐요. 그래서 뭐 이분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인 거야. 나는 대학을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합격을 해서 등록을 하러 등록금을 들고 왔지만 나는 끝내 대학에 등록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거의 이제 마음을 굳히고 이제 이 여자도 되게 순수한 여성이더라고. 뭐 라스베가스야. 그러니까 리빙 라스베가스. 약간 그 남성 판타지죠. 순수한 창녀를 만나고 싶은. 이 여자가 이제 하룻밤을 같이 그러니까 뭐 볼 일은 다 봤지만 같이 하룻밤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대구로 내려갈 때 배웅까지 해줘 기차역에서. 그러니까 그게 자기 소원이었대. 연인을 배웅해줘. 자기는 직업상 연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는 이제 마음을 굳혔다는 거는 내가 이 등록금 대신에 대학을 가는 대신에 이제 타자기를 사서 내가 갖고 싶은 3가지 중에 남은 1가지 사서 내가 글을 제대로 이제 써야겠다 하고 글을 내가 만약에 첫 소설집을 낸다면 이 끝이 참 좋죠. 이 소설의 첫 문장 갖고 싶었던 거 3가지는 이거였다. 이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을 써야지 하고 소설이 끝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타자기를 얻어서 소설가가 되기까지의 성장. 그래서 이제 처음 문장으로 돌아오는. 결국 그 3가지를 얻게 된 이야기. 정말 극적인 성장 소설. 깔끔한 이야기. 그래서 참 거칠고 성장 소설은 보통 이게 내면의 이게 이야기인데 데미안을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소설인가. 근데 이게 또 문장들이 되게 매끄럽고 맞아요. 읽기 좋아요. 재밌어요. 난 장정일이라는 분의 그 독서 편력가로서의 면모만 사실 좋아했는데 사실 엄청난 문장가였더라고. 저는 보면서 아까 정혁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은 갑자기 그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막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완전 그 무라카미 류 같이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막 전 약간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난 좀 하나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들었어요. 좀 약간 거칠죠. 약간 좀 건너뛰는 점프가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형의 사례처럼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캐릭터나 사건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해. 연설하듯이 이렇게. 그게 한 3페이지 정도는 전혀 다른 글이 나와요. 뭐 신문 칼럼 같은. 근데 이게 약간 좀 녹아들지 못하는 서툰 점인데. 아니면 뭐 그런 거를 뭐 의도했다라고 하면 역시 그러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전 개인적으로 이게 여기 막 이제 정윤 기자가 이제 이거 보고 나서 이제 김 기자가 좋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죠? 이거 봤더니 락음악 얘기가 나오는 거야. 또 뭐 레드제플린 얘기 나오고 뭐 지미 페이지 얘기 나오고 막 그래요. 뭐 짐 모리슨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 세대가 아니거든요. 전 딱 이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얘도 그 세대는 아니잖아. 자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녀의 말대로 이거 이제 은서를 만나가지고 이제 요즘에 뭐 음악이 뭐가 나오냐 뭐 그랬더니 요즘 음악은 정말 구역질이나 그녀의 말대로 라디오를 틀면 쏟아지는 요즘 음악은 구역질 나는 것이고 쓰레기 같은 것이었다. 이때가 88년이니까 뭐 이때 나오는 그쵸. 음악 뭐 소방차 이런 얘기인가? 아니죠. 복사판으로 팔리는 요즘의 락은 모조리 썩어 문드러져 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한다. 내 직업은 살인인데 장사가 잘 된다. 이게 메가데스의 Killing is my business and business is good이거든요. 그래요? 이게 메가데스 1집이야. 그러니까
김기화의 고전을 여기서는 이제 요새 음악으로 요새 음악 첨화한 이런 음악을 듣냐? 어? 이 이 인생이 괴로울 때 자살이 최고. 이건 아마 메탈리카의 페이트 투 블랙을 말하는 건지. 스피드적의 음악이었군요. 아니 스피드적 아니에요. 얼마나. 근데 페이트 투 블랙은 그런 내용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딱 이때거든요. 이 메탈리카 메가데스. 저는 그때 음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듣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장정일 씨가 말하는 썩어 문드러진 로큰롤이 이제 내가 근데 이제 이게 그럴 때. 배경이 장정일도 그렇고 유화라는 시인 알죠? 우리 감독으로 이제는 더 유명하죠. 맞아요. 말죽거리 잔혹사,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근데 이 장정일 유화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당시에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대중문화가 좀 가벼워지고 막 이 퇴폐를 찬양하는 이런 뭐 노래들, 뭐 시들, 싸구려, 뭐 키치 이런 그 기치를 들고 일어난 여러 장르의 대중문화들에 대한 환멸을 많이 이제 문학에 녹여냈거든요. 이 두 분이 대표적으로 그 시각이 딱 이렇게 직설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네. 그 당시에 음악이 그랬던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메탈 같은 경우에도 LA 메탈이라는 장르가 그 당시에 뭐 여러 머틀리 크루니 뭐 건센 로이즈니 그런 이제 본조비 뭐 이런 LA 메탈 듣기 편하고 되게 막 그 전까지 반전 시위 베트남 전 때문에 뭐 히피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막 무정부주의 막 공산주의는 이제 좀 맛이 가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뭐랄까 되게 이 정신적 이 막 혼란 상태 젊은이들이 어떤 제도가 많은가 이런 거에 대한 치열한 논쟁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자본주의의 확 승리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제 LA 메탈이 뭐 포이즌이 뭐 그러니까 락이 어떤 시대 저항의 도구였는데 그 도구를 막 인간의 감정을 싣고 막 일상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그렇죠. 근데 뭐 거죠. 그냥 뭐 이게 보면 뭐 영국 뭐 음악이랑 막 섞여 있어. 좋아하는 밴드가 다 옛날 음악. 뭐 다. 저는 사실 그때 음악들은 지금 들어도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레드제플린이나 뭐 다 좋다고 하는데 그냥 왜 좋은지 알겠는데 그냥 막 귀에 꽂고 살게 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도어스도 좀 저는 아무리 들어도 레드제플린이 그룹인 줄 처음 알았어요. 레드제플린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는 보면서 레드제플린 누구냐고. 레드제플린은 알죠. 근데 이게 노래도 듣고 했는데 스테이웨이 투 헤븐이 사람 그룹이었구만. 그룹 이름인지 모르니까 그만큼 클래식만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쇼팽이 왜 S로 시작 안 하냐 뭐 그런 거죠. 그거부터 너무 차이콥스키가 왜 T로 시작하냐. C로 시작 안 하냐 이런 거죠. 아무튼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악 얘기도 많이 나오고 되게 재밌었고 재수할 때 여기 보면 그런 제목이 나와요. 재수생은 외롭다 뭐 이런 글이 있어. 이렇게 살아도 재수에 성공했어. 뭐가 외로워? 여자 졸라 많았구만. 그거에 이제 1년에 여자 몇 명을 그냥 허무한 거지 그게. 별로 이렇게 뭐 감흥이 없는 거지. 그건 이제 그렇게 저같이 아무도 없었던 사람한테는 기숙학원 다니니까 기숙학원도 근데 로맨스가 있지 않나요? 난 없었어. 거기는 뭐 이렇게 남녀가 마주칠 공간이 없어요? 나만 없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재수할 때 성적이 급상승했잖아. 급상승했어. 거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자 없어서 급상승했다 왜? 다행이네. 여기는 여자 4명과 대단한 분이에요. 아무튼 되게 잘 찾는 이야기인데. 근데 난 너무 마지막에 그래도 대학은 가지 이 새끼가. 나 너무 결국 안타깝더라. 그 장정이 됐잖아. 장정일 선생은 중졸이야. 그러니까. 달라. 근데 하여튼 너무 안타깝더라. 그러게. 야 임마 그래도 대학은 가라. 나 대학 가면 또 다른데. 가면 또 재밌는 또 반항과 가서 이런 또 게 기다리고 있어. 소설을 쓰면 되는데. 그래 서울에 있는 대학 가서 이 당시로 치면 돈텔마마 이런 데 가면 되는데 왜 대구에서 그 아까운 재능을 썩히고 있냐 이 말이여. 딥하우스나 단코 이런 데 갔으면 좋았을 걸. 그렇습니다. 89학번이요 무슨 단코예요. 단코 없죠. 그러니까 돈텔마마나 그 당시 뭐가 있었지? 와. 그리고 여기 이제 88년대니까 88년 올림픽 얘기가 중간중간 나오는데 나가 되게 시니컬해요. 뭐 올림픽이 없는 데로 가고 싶어해. 그 올림픽의 위선과 그 올림픽으로 가려진 이 그림자들이 더. 올림픽이 끝난 날 자살했죠. 그 여자가. 그래서 올림픽을 나는 평생 못 잊을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오죠. 자, 아무튼 저는 아예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소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판타지 드라마 저는 일단 딱 거부감 들고 자꾸 옛날로 자꾸 막 회귀했다가 현재로 왔다 이런 거 저는 싫어하고 딱 요게 딱 제가 저 같은 사람은 요런 게 딱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장정일 선생 책은 사실 지금 읽어도 이게 90년대 그러니까 90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취향은 좀 올드하지만 설정도 지금이 아니니까. 근데 굉장히 신선해. 충격적인 느낌도 있고 너무 트렌디한 것 같아. 문체도 자체도. 그래서 되게 지금 근데 책을 구하기가 어렵다니. 이북으로 보세요. 6,000원인가밖에 안 하더라고.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자, 장정일 작가의 뭐 다른 작품 뭐 근데 저는 4개 거짓말을 해봐 있잖아요. 네, 봤어요? 못 봐요. 그건 책이 다 회수가 됐어요. 절판뿐이 아니라 뭐 금지 뭐 이렇게 그게 이제 형법상 음란물이라서 음란물 유포죄.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 뭐 장정일 선생 집에 가야겠죠? 근데 도서관에도 없어요. 그거? 없어요. 도서관에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글로 판명한 근데 거야. 그게 그 당시 평을 보면은 저는 책을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마광수 선생의 즐거운 사라 있잖아요. 그 마광수 선생 그걸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즐거운 사라는 애교 수준이구나 한대요. 지금 나오는 야설 싸대기를 후려버린다는데. 네, 그 내일 거짓말 해봐는 이거는 음란물이지. 누가 봐도 라는 다들 그거 생각은- 보면 끄덕끄덕 한다고. 너무 궁금해. 더 보고 싶어. 그래서 그냥 음란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러니까, 또 뭐 있을 거 아니야. 장정일의 세계관이 있을 거 아니야. 음. 너무 좀 궁금한데 누가 있으면 좀 같이 공유 좀 해주시면. 너무 야만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야한 책 썼다고 막 감옥 보내고 법정 구속돼서 보고 싶다. 지금도 그 법은 그대로 있대요. 음. 아무튼 그런 문제적 작가인데 또 이분이 최근에 2017년에 시집을 또 내셨는데 원래 시로 먼저 등단하셨으니까 소설은 안 써요. 저는 그래서 좀 궁금해요. 뭐 하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하실 수 있다면 내 거짓말을 해보시고 저희 좀 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려주십시오. 네. 자, 우리 다음 주에 다룰 소설은 뭡니까? 다음 주는 박민규 작가 아시죠? 박민규. 박민규 작가 여러 논란이 좀 있었죠. 아쉽게 사라진. 갑을 고시원 체류기라고. 갑을? 네. 갑을 고시원 체류기? 네. 그게 이제 카스테라라는 소설집에 들어있어요. 음. 갑을 고시원 체류기를 책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산미 슈퍼스타즈. 그건 다른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가인데. 그 작가. 그래서 전 심지어 사진 찍었네. 안타까운 논쟁으로 근데 좀 뭐 이렇게 아직까지 좀 활동을 못 하시고 계신 하지만 표절 시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시대 소설 50엔 들어가 있어요. 네. 표절 시비가 아니라 표절을 본인이 인정하시고 그냥 네. 죄송합니다 안 쓰겠습니다. 우리 안 쓰고 계시죠. 갑을 고시원 체류기 한번 보시고 그건 단편이니까 카스테라를 사면 되겠네요. 카스테라를 사셔야 됩니다. 사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그러면 카스테라 박민규 작가의 카스테라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책 봐. 책 좀 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끊지 이거 말고. 감독님 그 코가 우리 감독님이 코로나 걸리다가 지금 이제 복귀하셔가지고 후각이 없대요. 그럼 오늘 뭐 그냥 대충 떼도 되겠어요? 오늘은 그냥 뭐 밥을? 그냥 아무거나. 후각이 그러니까 냄새가 안 맡아지면 맛도 잘 몰라? 아 그래? 네, 그러니까 그 미각은 남아 있는데 뭐 그래도. 달고 쓰고 짜고 그런 건 느끼는데 향이 나는. 그럼 향이 센 걸 먹을까? 간만에 좀 뭐 평소에 못 먹던 거 먹을 수 있겠다. 똠얌꿍 이런 거 먹어야 되겠네. 나 배고픈데.